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권 전반의 행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자본금 부족 문제에서 불거진 금산분리 논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은 K뱅크가 금산분리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10조 원을 들여 원전 35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48.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이 34%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관련 테마주가 증가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 안내를 발동했습니다. 거래소는 최근 일부 상장 기업들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허위 풍문 유포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특히 증권 게시판 등에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허위, 과장성 풍문 유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은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 7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대상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대상자 5,309명 중 19일 현재까지 파리바게뜨 측에서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정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도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슈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다 할 이슈 찾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세들이 조용하고요. 개별 종목들만이 이슈로 움직이는 정도다 보니까 좀 지루함이 길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개걸음 장세 코스피고요. 최근 들어 다시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삼고 1월을 기대해보자. 1월 기대 심리도 반대편에선 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월입니다. 당장 연말이고요. 1월보다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야 될 상황인데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할지 방향성 잡기가 참 어려운 12월 중순의 장세입니다. 오늘 장내 일정에서 글로벌 이슈의 진단과 각 개별 종목 이슈 진단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2475.27포인트, 3포인트 정도 낙폭이 보입니다. 일중으로 보시죠. 일중으로 보시면 2473포인트 오늘의 저점 장 초반에 나왔고요. 반등이 잠깐 나왔습니다. 2483포인트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위아래 폭이 1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이 4,37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인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사던 외국인 오늘 바로 또 파네요. 2,004억 원 팔고 개인도 2,619억 원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는 1%의 낙폭,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89,900원 터치합니다. 현대차 약보합이고요. 포스코는 2.6%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이버 보합이고요. LG화학 0.13% 약보합입니다. KB금융이 강보합급이고요. 현대모비스가 2% 낙폭이 기록되는데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1.28%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씩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보합, SK텔레콤은 약보합권 기록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60포인트 지지받지만 5포인트나 빠지면서 0.76%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760포인트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하락권 수준에서 계속 종일 움직이고 있고요. 760포인트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지금 525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신라제, CJ-ENM은 각각 1% 안팎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그리고 로엔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2.76%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티슈진이 오늘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커졌고요. 코롱생명과학도 덩달아서 티슈진과 함께 지금 낙폭이 큽니다. 펄어비스 메디톡스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 휴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081원대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약세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76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800선을 넘나드는 코스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장중 2%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일단은 750선 지지력 테스트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10월, 11월 급등에 따른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연말 대형주로 집중되는 수급의 계절성, 그리고 매년 말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이슈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추대되면서 코스닥 하락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의 단기 과열, 매물 소화 과정은 배당락 전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당락을 기점으로 양도 차익 과세 대주주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개인 대주주 매물 추대가 불가피하고 코스닥 12개월 포워드 PR 16배 수준이고, 그리고 11월 장대 양봉의 중간 지수대라고 할 수 있는 73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경계감을 높일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감도 높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타이밍을 지금보다는 배당락 전후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락 전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락을 기점으로 개인 대주주 매물 추세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코스닥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투자 심리 수급 변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중기 상승 추세를 지지하는 펀더멘털 동력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약 바이오주라는 주도주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익 개선세, 그리고 중장기 수급 여건 개선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신성장 육성 정책, 혁신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코스닥 약세는 중기 상승 추세를 견고히 하는 단기 과열 매물 소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요. 12월 중 매수 시점을 잡는다면 지금보다는 12월 중순 이후 크리스마스 전후, 그리고 지수대로 본다면은 750선 이하 730선에 근접할수록 매수 강도를 좀 더 높여가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이익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닥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18배까지 넘어섰던 12개월 포워드 PER은 어제 기준으로 16.8배까지 하락을 했고요. 2018년 이익 모멘텀이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중기 상승 추세는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확대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나
타이밍은 지금보다는 12월 중순 이후 12월 말로 갈수록 좀 더 기회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지루한 장세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동력은 강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큰 흐름에서 대응 전략을 좀 더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주목해야 될 업종 그리고 이슈로는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대응 전략이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적 호전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 설정 그리고 연기금 및 코스닥 투자 확대 가능성도 실적 가시성이 높고 코스닥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쪽에서는 테크윈, 어닉 IPS, 서울반도체, BH 같은 종목들이 유망해 보이고요. 정책 관련주로는 포스코 ICT, 셀트리온, 휴젤, SK 머티리얼스가 있고 중국 소비주로는 파라다이스, 제이콘텐트린, 아스미디어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아마도 2018년 코스닥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의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조정이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은 면밀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2018년 상반기 중에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이고요. 지금 증시가 좀 좋아야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개걸음 장세가 계속 코스피는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급하게 올라온 데 따른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좋잖아요. 근데 좋은데 우리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연말까지 지금 좀 괜찮을지 그리고 1월에는 좀 나아질지 이 상황들이 참 궁금합니다. 예, 저 생각에는 지금 12월 7일 정도께부터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거래일수로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크게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힘이 없고 거래일수 5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 정도로만 보고 싶고 그렇게 악재가 그렇게 많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볼 만한 악재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수치를 구해보니까요. 어제까지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0.09%. 이건 올랐다고 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이 많이 안 좋습니다. 0.68% 내리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은 더우가 1.9% 넘게 상승하고 S&P, 나스닥 모두 한 1.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0.6% 오르고 독일도 1.4%, 프랑스가 좀 안 좋지만 0.19% 상승한 모습.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보면 브라질이 0.9%, 인도가 2% 넘고 인도네시아가 또 3% 넘고 결국 선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이나 모두 다 동반해서 강세, 좋은 모습이 지금 12월에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지만 그게 많이 약한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약간 위안을 삼고 코스닥 쪽은 단기 상승폭에 큰 부담이 반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강세 논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희망이 살아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회복이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가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로 고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2017년에 마지막까지 미국이 확실한 위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남긴 시점에서 확실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테크 섹터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는 고점 논란 계속 되고 미국도 고점 논란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0.26%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은행지수 같은 경우도 FMC 이벤트가 부담이 아니라 호재로 반영되면서 12월에 오히려 IT 업종보다 더 많이 오른 0.7% 그리고 관심이 가는 산업재 섹터는 이게 계속 신고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데 글로벌 경기 흐름하고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 이게 배경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0.75%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중에 속하지만 우주 방위 산업 이쪽을 하나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은 군수 산업이나 이제 이 무기 판매 증가에 호재가 반영이 되면 12월에 무려 3.9%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해외로 움직이면 항상 따라붙는 뉴스가 항공기 구매 관련한 뉴스였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보잉하고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최근에 보잉 같은 경우가 세제 혜택의 수혜도 또 부각이 되고 또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뭐 산업재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IT 거쳐서 이제는 산업재 결국 혜택이 아닌 업종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업종별 차별적인 영향이 거론됐었지만요.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요. 이제 기업별로 따지다 보니까 원래 거론됐었던 시장 전체적인 호재로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표결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고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이 미국 시장으로는 전체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끝까지 또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종목별로 이렇게 놓고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잉하고 비슷하게 군수산업 부문의 호재를 보이는 노스럽 그루먼이나 또 로키드 마틴 이런 게 있죠. 노스럽 그루먼 같은 경우는 스텔스 폭격기 만드는 그런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상 최고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어제 뉴스로 나왔는데 이게 보잉, 로키드 마틴 이거 더불어서 2018년에 유망주로 미국 시장에서 또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는 점이 좀 희망이 또 섞여 있는 그런 증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GM 같은 경우도 무인 자동차 산업에 그동안에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율주행 부분이 또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물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부각되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2018년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업종 종목별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다 긍정적이라는 거죠. 미국 쪽이요. 시장이 이제 고점이다. 이런 논란도 있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대감하고 희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담되는 이벤트들, 그러니까 FMC 회의나 세제 개편 지연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 올해 마무리도 지금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쪽으로 훈풍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이제 전 세계 섹터들부터 해가지고 증시 비교해 주셔서 한눈에 봤는데 이제 궁금한 게 코스피가 연말 들어가지고 이게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재가 일회성 악재들이 지금 튀어나오는데 배당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유상증자 얘기만 나오고 M&A 무산 얘기 나오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5%, 10%씩 빠지고 하한가 두 방 맞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낙심이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터닝 포인트 언제 올지
이게 참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앞서서는 부러운 얘기를 했죠. 그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동안에 시장 독주해왔었던 반도체 경기 정점론 이게 아예 그냥 그동안에 독주해왔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 그대로 산업혁명의 차원인데 우리는 IT 업종의 시장에서 그렇게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고요. 반도체 산업 자체로 따져봤을 때도 미국에서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품 장비 업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부품 장비 쪽이 주가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또 중후장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우리가 보통 수출 산업으로 키워왔었던 자동차, 조선 이쪽은 뭐 업황부진 지속되고 있고 성장성 한계 이미 다 알고 있죠. 미국에서 산업재 섹터가 부각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인프라하고 더불어서 항공 군수 산업이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참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악재들이 이러한 와중에서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유상증자나 아이폰 관련해서 제품 불량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잘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린 제품 불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참 정책적으로 아쉬운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악재가 이렇게 단발적이지만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체계적 리스크를 확 높여놓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꺾여버린다는 점이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2018년을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한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관심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이 실적에 있어서 포인트의 핵심적 위치는 1월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 매번 분기 때마다 그렇게 해왔듯이요. 그래서 뭐 1월 초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뭐 제뉴얼리 이펙트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12월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월에는 우린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한 막연한 이제 기대감과 별개로 우리가 한번 펀더멘털적으로 따져봤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2017년을 끌고 왔었던 그런 트럼프 정책의 키워드가 2018년 글로벌 자산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점이 긍정적이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쪽은 좀 아직 미흡하죠. 트럼프 정책의 키워드 중에서요. 근데 재정정책이나 규제 완화 이쪽은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강세가 나타났던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2018년도 그러한 순환고리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 2018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동반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18년 논리를 봤을 때 정강 후약 논리가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2018년 초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가 강하긴 강한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2018년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금리 인상 영향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3%대 진입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강 후약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현재 시점에서요. 그런 변수에 따라서 이제 전제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들어갔을 때 내년 초에 우리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전강 쪽을 우리가 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코스피의 경우는 12월처럼 좀 이런 난해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리가 내년을 볼 때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양극화 요인이 있죠. 대표적으로 경제 지표하고 실물 경기의 양극화하고요. 수출과 내수 경기의 차별적 흐름 이것이 대표적인데 이제는 그 양극화 추이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후반기에 내수 업종이 전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다. 내수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양분화된 경제처럼 포트폴리오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벨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진 시장이 그러면서 상대적 강세,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 강세가 2018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달러 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 타이밍하고요. 환 리스크는 좀 감안해서 우리가 적절히 좀 타이밍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여러 가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매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외의 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좀 따질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건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들 필요할까요? 예, 12월에 이 조정 시점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만 기회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전반부 강세에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비체계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인덱스 ETF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약간 좀 제고하는 거, 이 비체계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도 업종 비중, 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IT 업종 계속 좀 중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쪽에 중소형주 움직임, 낙폭 과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많이 내린 쪽도 있거든요. 내수 업종 그래서 IT와 더불어서 반대쪽에 그런 중소형주와 내수 업종 바벨 전략 계속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에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12월의 흐름하고는 이 후반부 5일 남았지만 약간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놓치지 말고 좀 시장에서 이 개별 신고가 종목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놓고 보면서 그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변동 상황부터 내년도 전략까지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 추천해드리고 종목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